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6살 손녀는 매번 아빠 집만 다녀오면 눈이 부어 있었고 밤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새엄마가 생기고 나서 아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삼촌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비밀번호를 알고 우유를 사오고 아이를 부르는 그 목소리. 하지만 아이는 그 사람만 보면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손녀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기로요. 그날 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믿기 힘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괴물은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군산의 늦가을 비가 도시 전체를 적시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말순 할머니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72살의 손으로 우산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박지은 경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박경희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가해자란에 적힌 이름 정도윤, 관계는 친아들, 피해자 정하연, 관계는 친손녀 7살. 어르신, 이거 친아들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더는 못 보겠어요. 우리 하연이가, 우리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정육점 주인 정춘배가 들어왔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러 온 그는 정말순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순자 씨, 여기 웬일이야? 비 맞고 다니시네. 할머니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배는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흘깃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중얼거렸죠. 자식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이야. 고기도 썩으면 버려야 하는데 사람은 더 어렵구먼. 박경희가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하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넘어졌다는 아이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날 밤 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린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죽였대. 상담실 안 정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아들 도윤이가 재혼한 게 넉 달 전이에요. 새며느리 한소진은 피아노 학원 운영하는 35살 여자였죠. 처음엔 하연이가 새엄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이상해졌어요. 말수가 줄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특히 이상했던 건 한민규라는 남자였어요. 한민규요? 새며느리 남동생이에요. 28살 웹디자이너라는데 그 남자가 거의 매일 오후 3시 반에 나타났어요. 하연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등판을 뜯어내자 초소형 녹음기가 나왔어요. 전자상가에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손녀 가방에 숨겨뒀죠. 처음엔 민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녹음기를 건네며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연이가 겪은 지옥이, 내 아들이 한 짓이. 박경희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경희님, 전 평생 아들 편만 들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3년 전에 세상 떠났을 때도 산후 우울증이려니 했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근데 이제 알았어요. 도윤이가 지연이를 때렸다는 것도, 그 애가 그래서 더 무너졌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 하연이한테까지 그 독이 퍼지고 있어요. 밖에서 정춘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순자 씨가 결국 결심했구나. 자식이고 뭐고 잘못은 잘못이지. 상담실 안 박경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 알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박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 목소리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고 키운 소방관이라고 동네에서 칭찬받는 그런 놈이 7살짜리 딸한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처음엔 민규를 의심했어요. 젊은 남자가 매일 찾아오니까. 근데 녹음 듣고 알았죠. 민규는 하연이를 지키려고 온 거였어요. 진짜 괴물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박경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발하실 건가요? 친아들을요? 네, 며느리 지연이를 못 지켰어요. 손녀라도, 하연이라도 구해야죠. 그게 할머니가 할 일이에요. 박지은 경위가 녹음 파일을 일시정지하고 정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 녹음 듣기 전에 먼저 최근 석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꺼냈어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한민규가 나타나는 날이죠. 항상 오후 3시 반 하연이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놈이, 아니, 그 사람이 하연이 시간표를 완전히 깨고 있었어요. 정말수는 눈을 감고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춘배 아저씨가 목격한 것도 있어요. 지난달에 고기 배달 갔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봤대요. 민규가 하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있었는데 박경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춘배 아저씨 말이 애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대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죠. 순자 씨, 손녀랑 같이 있는 남자가 누구야? 애가 왜 저렇게 굳어있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새며느리 동생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춘배 아저씨가 계속 이상하다고, 뭔가 불길하다고 했죠. 한소진 씨는 어떤 분이에요? 피아노 학원 원장이에요. 35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레슨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도윤이는 6시에 퇴근하거든요. 박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그 사이 2시간 동안, 네, 민규하고 하연이가 단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민규를 의심했죠. 젊은 남자가 어린 조카한테 그런 짓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박옥단이도 증언했어요. 오랜 친구인데 하연이가 유치원 급식을 안 먹는다고 걱정했죠. 특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예 손도 안 댄대요. 왜 그랬을까요? 애가 배 아프다고만 했대요. 병원 데려갔는데 정상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민규 만나는 날이라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할머니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민규가 하연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15분에서 30분 지나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연이는 어땠어요? 울거나 말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민규가 하연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뭔가 보여주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급하게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분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제가 민규가 너무 자주 온다고 했더니
도윤이가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남이 조카 좋아해서 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엄마가 너무 예민해. 세 식구끼리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걸 왜 의심해? 그래서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 틀렸다고. 도윤이가 평소랑 다르다고. 정말수는 가방에서 그림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주 그리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검은색으로 칠해진 남자가 계속 나와요.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연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했대요. 박경희가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검은 덩어리 옆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춘배 아저씨가 또 다른 걸 알려줬어요. 동네 CCTV 관리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한민규 차가 거의 매일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찍혔대요. 때로는 새벽 2시까지도요. 새벽 2시요? 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요? 정춘배 아저씨도 이상하다고. 고기 보는 눈은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했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녹음기를 샀죠. 전자상가에서요? 네, 사장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손녀가 유치원에서 뭐 배우는지 궁금해서라고. 진짜 이유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박경희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민형에 숨기신 거군요. 하연이가 늘 안고 다니는 인형이에요. 화요일 아침에 몰래 넣었죠.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녹음을 들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민규는 하연이를 지키려고 온 거였어요. 진짜 악마는 문이 열리며 정춘배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춘배 씨, 고마워요. 조금만 더. 정춘배가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도윤이 놈,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역시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박경희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한소진 씨 반응은 어땠어요? 그 애도 이상했어요. 동생이 하연이랑 있는 걸 불편해했죠. 한 번은 민규한테 그만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니면 도윤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경희님, 이제 녹음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 아들이 어떤 괴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박경희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아,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민규가 하연이한테 물었더라고요.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해? 그때 하연이가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대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박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이 손녀를 인질로 삼고 있었어요. 나를 못 만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박지은 경위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아침 5시 할머니는 잠든 하연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아이가 품에 꼭 안고 자던 곰인형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등판에 솔기를 뜯고 3만 원짜리 녹음기를 넣은 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꿰맸죠. 빨간 불빛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거였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유치원 일상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선생님의 동요지도, 점심시간 수저 소리. 서윤아, 오늘은 가족 그림 그릴 거야. 예쁘게 그려봐.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하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만 그릴래요. 아빠는 안 그려? 아빠는 무서워요. 박경희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하원 시간. 버스에서 내린 하연이를 한소진이 데리러 나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오늘 어땠어? 네. 집에 가자. 삼촌 와 있을 거야. 차 안에서 하연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하연아, 삼촌이야. 한민규였습니다. 이미 집 안에 있었죠. 딸기 우유 사왔어. 하연이 좋아하는 거. 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자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우유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아, 삼촌이 사온 건데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네. 민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촌이 일부러 사온 건데 먹어봐. 싫어요. 그때 한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규야, 내가 피아노 학원 가야 해. 하연이 좀 봐줘. 응, 누나. 걱정하지 마. 현관문 닫히는 소리. 집안에는 민규와 하연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연아, 방으로 가자. 싫어요, 삼촌. 왜? 삼촌이랑 놀자. 발소리가 이어지고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순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소리 듣고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왜 문을 잠그는 거지? 뭘 하려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15분간 애매한 소리들이 이어졌어요. 민규의 낮은 목소리, 하연이의 작은 대답,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하지 마. 무서워. 민규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아, 울지 마. 삼촌이 그냥.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뭐 하는 거야? 정도윤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하연이 방으로 향했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규,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울려? 매영, 그냥 놀아주다가. 나가. 당장 나가.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해. 민규가 나간 뒤 방 안에는 도윤과 하연이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연아, 아빠, 왜 삼촌한테 그래? 새엄마 동생인데 왜 싫어해? 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삼촌이 무서운 동영상 보여줘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착한 아이였으면 그런 일 없었어. 박경희가 녹음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탓을 하다니. 정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더 들어보세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녹음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고기 배달 왔습니다. 정춘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나가서 문을 열었죠. 아, 춘배 아저씨. 여기 놔주세요. 도윤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만 안에서 하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춘배가 물었어요. 애가 우네? 괜찮아? 네, 그냥 혼내고 있어서요. 문이 닫히고 도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끔찍한 말이 시작됐어요. 하연아, 네 아빠,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 알지? 박경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스피커에서 하연이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네.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지 마. 이제 내 엄마는 수진이야. 네, 아빠. 그리고 민규 삼촌이 오면 잘 놀아. 싫어하지 마. 안 그러면.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알았어? 아빠 안 돼요. 할머니. 그럼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후로는 하연이 혼자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하연이가 나빠서 엄마가 죽었대. 미안해 엄마.
박경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상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정말순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민재는 아이를 지키려고 온 거였어요. 무서운 동영상도 사실은 만화였대요. 도윤이가 못 보게 해서 몰래 보여준 거였고, 그럼 하연이가 민규 씨를 피한 이유는? 도윤이가 민규를 싫어했거든요. 하연이는 아빠가 삼촌 미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예요. 삼촌이 아빠한테 혼날까봐.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7살짜리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죽인 게 자기 잘못이라고 믿으면서. 박경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예요. 아동학대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아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막아야 해요. 문이 열리며 정춘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다 끝났어? 춘배 씨, 도윤이가, 우리 도윤이가 괴물이었어요. 정춘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날 배달 갔을 때 느낌이 이상했거든. 애 우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어. 정말순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경희님,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 아들 정도윤을 아동학대로 고발해요. 박지은 경희가 녹음 파일을 더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경희님, 이틀 뒤 목요일 녹음이 더 있어요. 그날은 더 심각했죠. 다시 재생된 녹음. 이번엔 한민규가 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대신 정도윤이 일찍 집에 왔어요. 하연아, 방으로 와. 네, 아빠.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봐. 엄마 사진이야. 죽은 엄마. 엄마.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몰라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어요. 너를 낳고 나서 엄마가 많이 아팠어. 밤마다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그게 다 누구 때문일까? 대답해. 누구 때문이냐고. 저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엄마를 죽게 만든 거야. 하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도 소용없어.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 내가 죽인 엄마는 영원히 안 돌아와. 그때 한소진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뭐해요? 또 하연이 울려요? 훈육 중이야.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했지? 소진이 나가는 소리. 하지만 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박경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소진 씨도 알고 있었네요. 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느리도 피해자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금요일 밤 도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하연아, 나와. 잠든 아이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가 울먹이며 거실로 끌려 나왔어요. 아빠, 무서워요. 이거 봐. 엄마 유서야. 종이 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하연이를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저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울고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지쳐서 죽은 거야.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한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애한테 너무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나도 이제 하연이 엄마예요. 도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가짜야. 진짜 엄마는 죽었어. 내가 사랑한 여자는 지연이 하나뿐이야.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나, 나야. 민규야. 왜 왔어? 누나가 울고 있다고 전화했잖아. 민규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매영, 하연이한테 왜 그래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조카가 불쌍하잖아요. 7살짜리한테 엄마 죽였다고 하는 게 아빠가 할 짓이에요? 그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 민규의 멱살을 잡은 거였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딸을 불쌍하게 봐? 꺼져.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춘배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춘배 아저씨. 그냥. 도윤아, 얼굴 빨개졌네. 술 먹었어? 정춘배가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은 맨날 시끄러워. 애가 불쌍하다. 박경희가 녹음을 멈췄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그런데 더 있나요? 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며느리 지연이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분 말씀이시죠? 네. 민재를 따로 만났어요. 해운대 카페에서요. 그때 민재가 진실을 다 말해줬죠.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도윤이가 지연이를 때렸대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이해해주지 않고 밤에 애가 울면 화를 내고 다른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넌 못하냐고 소리 질렀대요. 폭행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어느 날 지연이가 실수로 하연이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도윤이가 지연이를 밀었대요. 벽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박경희가 펜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신 건가요? 네. 지연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대요. 자기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도윤이 편만 들었죠. 애 엄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그때 정춘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내가 증언해 줄게. 도윤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잖아. 도윤이도 어릴 때 많이 맞았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가 남편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게 훈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폭력이 대물림 됐네요. 박경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소진 씨도 피해자라고 하셨죠? 네, 도윤이가 소진이도 때렸어요. 하연이를 감싸다가 맞았대요. 팔에 멍이 들었다고. 그럼 소진 씨도 증언 가능한가요? 네, 민재랑 소진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둘 다 하연이를 구하고 싶어 해요. 정말순이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지연이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유서였어요. 박경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번진 글씨 사이로 문장이 보였어요.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힌 아이일 뿐이에요. 하연이가 커서 아빠를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대 간 폭력의 대물림이네요. 네. 그래도 멈춰야죠. 하연이 대해서는 끊어야 해요. 박경희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정식 고발 접수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연락하고요. 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내 아들을 내가 고발하는구나. 정춘배가 할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 순자 씨. 하연이를 구한 거야. 춘배 씨, 고마워요. 증언해준다고 해서 당연한 거지. 그 도윤이 놈, 겉으론 번지르르 해도 속은 썩었어. 소방관이라고 영웅인 척하지만 집에선 악마였구만. 박경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정도윤 씨가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화를 낼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친아들을 고발하냐고. 준비되셨어요? 정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네. 며느리를 못 지켰지만 손녀는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박지은 경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두 번째 유서를 다시 읽었어요. 경희님, 이 유서 뒷면에 더 있어요. 비닐에 눌려 번진 글씨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하연이를 떨어뜨릴 뻔한 날 저를 벽으로 밀었어요. 이마가 찢어졌지만 병원도 못 갔어요. 창피하다고, 소방관 체면이 있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폭행치사 가능성도 있네요. 정춘배가 끼어들었어요. 그날 기억나요, 순자 씨. 지연이 이마에 반창고 붙이고 왔었잖아. 도윤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 아들이 며느리를. 그때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소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도윤 씨가 하연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정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언제? 방금 전이요. 유치원에서 데려갔대요. 선생님한테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박경희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긴급 출동 요청, 아동 유괴 가능성. 정도윤, 남 40살, 군산소방서 소방관. 피해 아동 정하연 여 7살. 정춘배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순자 씨, 침착해. 경찰이 찾을 거야. 한민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매형차가 군산 앞바다 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박경희가 할머니와 함께 경찰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연아, 우리 하연이. 제발 무사해야 해. 15분 후 군산 앞바다 방파제. 도윤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는 하연이를 안고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정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가 날 고발했다며? 하연이 내려놔. 애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 내 딸이야. 내 딸을 데리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연이가 울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도윤이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야. 아빠가 지켜줄게. 박경희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도윤 씨,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더 불리해져요. 불리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훈육한 게 죄야? 다들 미쳤어. 한민규가 나타났습니다. 매형, 제발 하연이 놓아주세요. 애가 무서워해요. 내가 다 꼬였어. 내가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 도윤이 하연이를 내려놓고 민규에게 달려들었어요. 둘이 엉켜 싸우는 사이 정말순이 하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하연이. 이제 안전해. 경찰이 도윤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나를, 너를 고발한 게 아니야. 학대를 고발한 거야. 넌 치료받아야 해, 도윤아. 경찰차에 타면서도 도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난 잘못 없어. 지연이도 하연이도 다 내 탓을 해. 난 그저. 차가 떠나고 방파제엔 할머니와 하연이, 민규와 정춘배만 남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그래요? 아빠가 아파서 그래. 곧 나을 거야. 정춘배가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도 있고 양육권 문제도. 알아요. 하지만 해낼 거예요. 하연이를 위해서. 한소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하연아, 괜찮아? 소진아, 미안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겁이 나서. 소진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저도 맞았어요. 하연이 감싸다가. 이제 이혼할 거예요. 민규가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참지 마. 정말순이 하연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하연이, 이제 할머니랑 살자.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연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하늘에 있는 엄마는 저 미워해요? 아니야. 엄마는 하연이를 사랑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쁜 아이 아니야. 일주일 후 법원. 정도윤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하연이 손을 꼭 잡고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도윤의 목소리.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7살 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훈육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고인은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소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밤마다 하연이를 울렸어요. 그리고 저도 맞았습니다. 그녀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팔과 등에 멍이 든 사진들이었죠. 민규도 증언했습니다. 매형은 하연이를 증오했어요. 마치 원수 보듯이. 저는 그래서 매일 갔던 거예요. 하연이를 지키려고. 정춘배도 나왔어요. 도윤이 아버지도 폭력적이었어요. 도윤이는 어릴 때 많이 맞았죠. 그 폭력이 대물림된 겁니다. 박옥단 아줌마도 증언했습니다. 하연이가 급식을 안 먹었어요. 특히 아빠 만나는 날은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아동심리 전문가가 나왔어요. 하연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죄악시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이 일어섰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딸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올바르게요? 7살 아이에게 엄마 죽였다고 하는 게 그건. 피고인은 반성이 없군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도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합니다. 200시간의 상담 치료를 명합니다. 정하연의 양육권은 조모 정말순에게 부여합니다. 도윤이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해. 내 딸인데. 치료받으세요. 그게 딸을 위한 길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원망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너를 멈춰야 했어. 지연이 일도 다 제 잘못인가요? 그래. 내가 지연이를 죽게 만들었어. 도윤이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맞으며 자랐잖아요. 엄마는 왜 그때 막지 않았어요? 정말순도 울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어. 내 잘못이야. 정춘배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라.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야. 한소진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해 주세요. 더는 못 살겠어요. 소진아, 당신이 무서웠어요. 하연이만 아니라 저도 피해자였어요. 도윤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정말순의 집. 하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제 안 와요? 한동안은 못 와. 아빠가 치료받아야 해. 저 때문에 아빠가 벌 받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해서야. 하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하연이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눈물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하연이는 8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악몽도 꾸지 않고 밝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정도윤은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할머니에게 전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하연아, 미안해. 내가 괴물이었어. 치료받으며 깨달았어. 아버지의 폭력이 내게 이어졌고 내가 다시 하연이에게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미안해. 하연이가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사과했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무서워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한소진이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식에 하연이도 초대됐죠. 하연아, 이모야. 행복하게 잘 지내. 이모도 행복하세요. 민규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연아, 삼촌이 프로그래밍 가르쳐 줄까?
네, 삼촌 최고. 이제 하연이는 민규를 정말 좋아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정춘배와 박옥단도 자주 왔습니다. 하연이 이거 먹어. 할머니가 고기 특별히 골라왔어. 춘배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도 반찬 만들어 왔어. 우리 하연이 많이 먹어야지. 옥단 할머니도 고마워요. 어느 날 도윤이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하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춘배가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뭐해? 하연이. 보고 싶어서. 아직 접근 금지야. 알잖아. 알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도윤이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하연이 생일 선물이에요. 전해주세요. 은색 하트 목걸이와 편지였습니다. 하연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미안해.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사랑한다. 하연이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저 사랑한대요. 그래. 아빠도 하연이를 사랑해.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생일날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규, 정춘배, 박옥단, 그리고 소진 부부까지. 하연아, 생일 축하해. 큰 케이크 앞에서 하연이가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하지만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춘배가 웃었습니다. 가족이 뭐 별거야. 피가 아니라 마음이지. 우리가 다 하연이 가족이야. 모두가 웃었어요. 하연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가 일기를 썼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해줘요. 아빠도 언젠가는 완전히 나아지겠죠? 엄마도 하늘에서 안심하세요. 정말순이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는 못 지켰지만 하연이는 지켰어.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2036년 봄, 하연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 갈래요. 83살이 된 정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왜?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하연이가 정말 컸구나. 정도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마치고 이제는 아동학대 예방 강사로 활동했어요. 저는 제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강의는 많은 부모를 울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빠와 딸이 만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연아,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아동 전문 상담사요. 좋은 선택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아빠. 처음으로 하연이가 먼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하연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규는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동보호 앱을 개발했어요. 하연아, 내 아이디어 덕분이야. 학대받는 아이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 삼촌, 대단해요. 한소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가끔 하연이를 찾아왔죠. 하연아, 잘 지내? 네, 이모. 이모도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정춘배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연이를 걱정했어요. 순자 씨, 하연이 잘 부탁해. 박옥단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연아, 춘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대학 합격 발표날. 하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 정말? 우리 하연이 대단해.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도윤도 왔어요. 축하한다, 하연아. 고마워요, 아빠. 아빠와 딸이 포옹했습니다. 11년 만에 진짜 화해였어요. 하연이가 대학 입학사를 썼습니다. 저는 7살 때 아빠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죽인 게 내 탓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친아들을 고발하신 할머니. 그 용기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군산아동상담센터. 하연이가 실습을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 나쁜 아이예요? 하연이가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어. 나쁜 어른이 있을 뿐이야. 정말순이 창밖에서 손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보이니? 하연이가 이렇게 컸어. 이제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하연이 가방 속 일기장 마지막 장. 할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이제 제가 그 용기를 이어받아 전하겠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정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하연아.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요. 하지만 그 상처를 막는 것도 결국 가족의 용기였습니다. 내가 친아들을 고발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경찰에 넘기냐고.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손녀를 지킨 거라고. 지금 우리 서윤이는 웃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요. 그리고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를. 어른들의 침묵은 아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어른의 용기는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서윤이가 곁에 있다면 꼭 지켜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